아마존보다도 애완용품 판매량이 높은 인터넷 쇼핑몰은 어디일까요? 추위가 높은 판매량을 가질 수 있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미래에도 애완용품 시장은 더욱더 커지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애완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무려 6만 개 이상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죠. 미국 전역에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80%의 주문을 하루 만에 처리하며 모든 배송들을 주문 후 이틀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추위는 아마존과 매우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죠. 고객센터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화를 건 지 6초 만에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고객센터의 직원들이 업무만 처리하고 끊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하여 친구처럼 대화도 해준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객을 받는 효율성보다는 개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 개별 맞춤화 전략도 취하고 있습니다.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추위가 키우던 반려동물의 초상화를 그려 보내준다고 하죠. 당연히 제품들은 추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찾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2019년도 기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의 69%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돈을 더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85%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기 위하여 돈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 합니다. 즉 소비자들은 적절한 제품이 눈앞에 있을 경우 소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도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연 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온라인 애완용품의 판매량은 무려 40%나 증가했죠. 따라서 온라인 애완용품 시장은 기존 애완용품 시장과 새로 합류하는 수요가 합쳐져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서 영업을 하는 추위는 두 가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추위가 제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추위만의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으며 타 브랜드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기도 하죠. 즉 유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중에 포함이 되지만 어로십이라는 정기 배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정 물건을 언제 배송시킬지 설정하면 추위가 정기 배송을 해주는 것이죠. 저는 정기 배송 시스템은 애완용품 시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료 또는 패드와 같은 소비되는 물품들은 뚜렷한 주기성을 띠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한 번에 100g씩 하루 2회 정도를 배식한다고 가정하면 5kg짜리 사료는 25일이면 고갈됩니다. 즉 소비자들은 강제로 소비를 시키는 느낌이 아닌 어차피 주기적으로 시켜야 하는 물품을 대신 배송해준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추위 측은 예측 가능하고 반복성을 띠는 매출을 가지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매출의 무려 69.4%를 어로십을 이용하여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추가적인 통계도 살펴보죠. 현재 추위에서 활동 중인 유저는 13,459명이라고 합니다. 연 성장률 27%를 보이고 있죠. 더불어 가장 중요한 1인당 구매 액수는 현재 연 360달러라고 합니다. 이 액수 역시 연 7%씩 성장하고 있죠. 구매 액수와 구매를 하는 사람이 동시에 늘고 있어 매출은 작년 대비 37.2%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매출 구성도 살펴보면 무려 74%가 소비재라고 합니다. 사료, 영양제, 패드 등 소비가 되는 물품들이 대부분이란 뜻이죠. 제 생각에 소비재 물품의 대부분은 어로십으로 정기 배송이 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보죠.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4.8빌리언 달러 6조 원 정도를 벌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영업 현금 흐름을 보면 2019년도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채는 215밀리언 달러로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은 212밀리언 달러로 이 역시 매출과 적자폭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현금이 적다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점은 이제 막 IPO, 상장을 해서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IPO를 통하여 모은 자금은 212밀리언 달러 뿐이었습니다. 즉 현금이 부족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부족해서 IPO를 한 느낌은 아니었죠. 어쩌면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설 것이니 많은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추위는 물류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비용을 최소화하고 마진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죠. 딱 아마존이 택했던 전략입니다. 현재 49달러 이상 결제 시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으며 하루에서 이틀이면 모든 배송을 끝마치는 것도 아마존
아마존과 매우 비슷합니다. 물류센터 역시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 비용은 감소하여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현 시점부터는 꾸준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손익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ROC 정기 배송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2분기 기준으로 1빌리언 달러가 정기 배송으로 결제되었죠. 그리고 저는 사료나 소모품을 정기 배송으로 걸어둘 경우 꾸준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매번 강조하는 디지털화와 비슷하게 세상이 정상화가 되어도 편리함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뜻이죠. 다만 문제가 될 부분은 정기 배송 취소율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직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거든요. 만약 현재 취소율보다 신규 유입이 많아 정기 배송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유지시키려면 높은 구독 갱신율은 필수적이며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인 코스트코의 멤버십 갱신율은 95%나 되죠. 추이는 현재 흑자 전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상승하는 폭에 비하여 비용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어 마진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더불어 영업 현금 흐름에서 물류센터와 같은 투자 설비를 뺀 프리 캐시플로우가 거의 0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이제는 확장을 해도 돈을 많이 잃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저도 이번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애완용품 투자처로서의 매력입니다. 2010년도에 모든 소비재 및 업종들의 매출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만 애완용품 부분은 상승했었죠. 아무리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해도 애완용품을 꾸준하게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취약한 주식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기능을 소비재 섹터 또는 유틸리티 섹터를 이용했다면 미래에는 어쩌면 애완용품 소비재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가격 분석을 통하여 매수 타이밍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위의 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시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면 45불쯤에 진입을 했을 것 같고요. 제 진입 기준을 넘어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기에 고점 대비 30% 이상 되돌림을 줄 경우 매수를 진입해 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41달러이겠으나 가격이 더 오를 경우 목표 매수 가격은 바뀌겠죠.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며 저도 꾸준하게 팔로우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추이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